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우리는 이번 주말에 미래대연합과 한 몸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도 뭐 이제 총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3지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느냐도 큰 이슈죠. 제 목도 큰 이슈고요.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진짜. 아, 요새 A형 독감이 큰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방이라도 이렇게 뭐 이제 빅텐트 거의 될 것처럼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뭐 조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약간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두 분 보시기에. 지금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물밑에서 협상 중, 그리고 사실상 협상은 당분간 중단. 아, 당분간 중단.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초에 그 다른 방송에서 좀 개혁신당 쪽에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특히 그 제 개혁미래당의 이제 명칭을 가지고 무임승차다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개혁 단어 쓴 거 가지고 유치뽕이다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감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게 비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더 싸우다가는 이거 완전히 공멸하겠다, 판 깨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좀 싸우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했고, 사실은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이 감정 싸움을 멈추게 된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합치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논의가 오가기에 되게 힘들다. 그런데 제가 뭐 지표들은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뭐 따로 가도 뭐 서로 만족하면은 뭐 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합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또 합하기 전에 주도해 나가면 더 합해지기 힘이 비슷해야 합해집니다.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꼬꾸라지든지. 그렇죠. 그러면 거의 흡수 통합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이 주도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원칙과 상식이나 가칭 개혁 미래당이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뭔가 서로 또 자기 주장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합해서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 한금 분할이 되겠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누구 한 사람이 딱 주도권을 쥐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다 자기대로 방식대로 해나가도 원칙과 상식은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거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결국 신당이 3분의 1 법칙이 있어. 3분의 1 법칙이 뭐냐면 한 30%가 무당층이다. 그럼 무당층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그냥 기존 정당으로 양대 정당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한 전체의 10%, 또 전체의 한 10%는 안 가. 에이, 시골 정당도 없는데 안 갈래. 나머지 한 10%, 좀 많으면 15% 가지고 제3지대, 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뭐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가지게 되는데 10%. 그러면 이거 뭐 거의 지역구는 3등, 4등, 5등 해가지고 되기 어려울 테고 한석도. 그러면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양대 정당이 거대 정당들이 병리평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또는 준연동형 위성정당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우린 줘도 별로 안 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 타급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어쨌든 이게 성질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지지층도 좀 다를 것이고 지금 어쨌든 한 분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온 거고 그럼 이게 합쳤을 때 과연 이게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오히려 아니면 이거는 약간 야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려갈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영향이 좀 있겠죠?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요. 근데 그 명분은 이제 뭐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그 네. 조사 패널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39, 그리고 야당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이 23, 네. 그리고 양당 모두 심판론이 24예요. 요 정도가 딱 그 지금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온 거예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1월 29일, 30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예요. 정당 지지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 기대 결과입니다. 아, 기대 예, 결과. 그러니까 예. 총선 결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다수당이 되면 좋겠냐라는 게 아, 다수가 되면 좋겠냐? 국민의힘이 32, 예. 더불어민주당이 35, 제3지대가 24. 24.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당 심판론이 24라고 네. MBC가 의뢰한 거 코리아 네. 리서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갤럽이 요거보다 조금 빨리 자체 조사 1월 23일에서 25일 한 건데 이거 똑같습니다. 여당 다수당 당선 33. 그리고 민주당 제1야당 다수 당선 33 동률이에요. 그리고 제3지대 다수 당선 24. 아, 24네, 다 공교롭게. 24.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양당 심판론 제3지대 원하는 사람이 24라는 거는 거의 이제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는 걸로 이제 보시니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제3지대가 선전하게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선거는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오는 사람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결과로 그게 당선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3지대에서 한 후보가 나오느냐 여러 후보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강력하게 양당을 심판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 자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소위 말해서 듣보잡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름도 들어보고 명망 가고 정치 명망 가고 이런 사람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느냐 이게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저보고 뭐 맨날 빅텐트 맨날 뭐든 뭐 펌프질 하냐 뭐 비판하시는 분 많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 저는 말씀드릴 것 뿐이에요. 선택은 그 양정당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빅텐트 안 하면은 지역구에서는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가 기사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병립형 적용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19석, 민주당 18석, 개혁신당 4석, 이낙연 신당 2석, 기본소득당 2석, 정의당 2석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분석을 한 거죠. 개혁신당 비례로 4석이나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4석 가지고 꿋꿋하게 가시면 돼요. 각각 그냥? 각각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또 권역별로 또 쪼개고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뭐 다른데 이거는 그냥 단순 병립형으로 얘기를 네. 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데 뭐하러 합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게 20년 동안 고난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우리 D 순서가 오신환 예, 저는 나오시죠. 오신환 전 의원이신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죠? 예. 왜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판단을 했을까? 상당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상당히 혁신적인 분이야. 그래서 네. 더군다나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71년생. 삼촌 그리고 같은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그러니까 연기파예요. 인생은 연기할 수 없지만 이 연기파인데 장동건과도 가깝지만 제가 볼 땐 다분히 뭐 김고은이나 다 가까울 거야. 또 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들어봐요. 약간 분량이 필요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좀 줄일 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는 오세훈 시장과도 가깝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가까워요. 예. 가까운데 자,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잔류를 할까?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의 절박함. 네. 그러니까 그 험지인 관악에서 재선을 했죠, 그죠? 네. 재선을 했단 말이에요. 또 광진도 험지야. 근데 내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 제3지대는 절박함이 없다? 제3지대에 절박함이 없어. 왜? 이게 용광로처럼 넣으려면 철이 용광로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야 되잖아요. 나도 들어갈래, 뿌리도 들어갈래, 납도 들어갈래,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녹아서 이제 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이원욱, 또 조홍천, 정태근,
박원석 절박함이 없다. 다 생각이 달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빅텐트가 절박함을 가져야 돼. 안 우리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안 합치면 안 된다는 큰일 절박함이 나. 없다. 네, 결과적으로. 네. 그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은 배우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요쯤에서 끊는 게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절박함이 아니, 없다. 그게 이럴-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럴 때 좀 끊어주세요. 나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튼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도 뭐 우리 나름대로 뭐 의석을 가져올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판단에서 약간 절박함이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절박함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짧게, 쪽, 짧게, 예. 개혁신당 쪽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우리는 젊다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의 정책을 가져가서 이게 길게 걸리더라도 이를테면 정치 벤처 같은 겁니다. 네. 정치 스타트업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의 성과를 못 내더라도 우리는 좀 적더라도 이게 그렇게 가면 된다. 단단하게 네. 우리끼리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거기 있고, 그 개혁미래당이나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은 사실상 죽는다고 본인들이 마지막이라고 판단을 보고. 하는 네. 분이라서 아하, 약간 다르다. 유승민이 개혁신당에 합류 안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당장에 지금 이번 2027년 대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각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빅텐트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제3지대 자체를 응원하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냉혹하다 그냥. 네.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한 줄 평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친구와 함께라면은 다섯 이게 석도.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영화 친구에 나옵니다. 예, 네. 영화 친구와 함께라면은 의석 5개도 괜찮다고. 아, 굉장히 이렇게 비꼬 아니 비꼬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거 비꼬시는 거 아니라 아닌가요? 단단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판단도 괜찮다. 노무현의 꼬마 민주당도 있었어요. 결국은 민주당에 흡수되고 합병되긴 했지만은 뭐 이 본인들의 아젠다를 이렇게 각자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줄 평. 네. 근데 오늘 진행이 좀 야단을 치셔가지고. 아니요. 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 아까 밥 호퍼 얘기할 때 약간 밥호프. 네, 아무튼, 이거 중요한 네. 이야기고. 한 줄 평. 네. 우리 오해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밥호프. 네. 호프는 희망이잖아요. 예. 네. 윤종신의 오르막길. 네네. 빅텐트의 꿈. 윤종신의 오르막길. 저는 이 오르막길의 그 절박함. 절박함 아까 얘기하셨던. 가수 윤종신이 부를 때도 막 힘들어하면서 부르잖아요. 네. 한 걸음 한 걸음만 더 오늘 놓지를 못하시네 이게. 더 이걸 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저는 빅텐트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설 연휴 뭐 지나고 나면 또 뭔가 큰 변화가 한번 근데 있겠죠. 우리